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의 이광학 변호사, 또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도 역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대 이슈였는데 우리 변호사님 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난 한 주 YTN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예, 다가오는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부산화 움직임이 많아서 그런 쪽에도 관심이 갔지만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차원에서 이제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뉴스에 우선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고요. YTN은 이번 이 신종 코로나 관련 뉴스를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잘 다룬 것 같은데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대표적인 예들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잘한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예, 저는 이번 주 잘한 뉴스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팩트체크 뉴스 보도를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팩트체크 뉴스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YTN 팩트체크 뉴스를 살펴봤는데 이 시청자들이 궁금증을 느낄 만한 관련 내용을 앵커 리포트 또 팩트와이 등의 포맷을 통해서 잘 전달을 해줬습니다. 1월 28일 앵커 리포트 눈으로도 감염, 신종 코로나 루머와 진실 보도와 또 1월 30일에는 팩트와이 닿기만 해도 바라만 봐도 감염된다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팩트체크 뉴스를 통해서 또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또 손 세정제 사용이 도움이 되는지 또 눈을 통해서도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줘서 예방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감염증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요. 이 동물이 매개체라더라 또 혹은 바이러스를 고의로 유출했다더라 이런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1월 31일 보도된 팩트와이에서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팩트체킹을 했습니다. 우한에 있는 연구소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 의견을 전달을 해줬고 또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실제로 유출되었던 그런 사례 등을 들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꼼꼼히 전달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가짜 뉴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YTN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좀 기준을 세워서 팩트 체킹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기획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앵커 리포트로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논란이 되는데 사실 내용이 깊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이제 주로 선정을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나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이제 사실을 분석해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리포트가 이제 전형적인 그런 예들인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이제 새로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처음에 알려진 사실은 제한적이었고 소문은 무성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지기만 해도 그런다든지 바라보기만 해도 옮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 혹시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근거를 따져서 해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실제로 또 시청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제보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직접 받아서 팩트 체킹을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변호사님 잘한 뉴스 어떤 뉴스 꼽아주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사태를 맞아서 뉴스나이트에서 중간에 이제 나이트 포커스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트 포커스 코너에서 지난 1월 29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해서 감염 전문가들을 이제 패널로 신속히 투입을 해주셔서 시청자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한 것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날인 1월 29일 방송분을 보면 전문가 패널로 감염내과 교수님이 출연을 해서 우한 교민 격리생활시설 소재지인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격리된 교민들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어 1월 30일에는 약학대학 교수님이 패널로 나와서 2차 감염자가 이날 처음 발생했는데 그 의미와 그다음에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
접촉자 분류 기준의 내용 등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그 다음 날인 그 1월 31일에는 그 의사협회를 대표에 나온 패널 그 의대 교수분이 추가 전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접촉자 분류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 등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새해 들어서 이 나이트 포커스는 그 기존에 MC 한 명이랑 출연 패널 2명이 이렇게 딱 정적으로 앉아가지고 거의 50분 내내 이 패널들의 입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이걸 좀 탈피해서 중간중간 그래픽 등이 막 정적으로 나오고 또 이 2명의 남녀 앵커가 이제 막 차례대로 막 교대를 해가면서 오프닝 멘트나 또 뭐 이 패널들 간의 대담을 주재하는 것이라든가 또 세부 이슈 브리핑을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라든가 역할 나눠가지고 맡아서 진행하는 그런 새로운 포맷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넘어서 종합 교양 정보 제공 프로그램으로서의 면목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자, 나이트 포커스 이 새로운 포맷 저도 뭐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일단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호평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도에서 좀 개편이 된 건가요? 칭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구 앵커가 좀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래요. 뭐 길게 설명을 해줬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이제 그 앵커가 어떤 그 모니터 화면 그 옆에 서서 이제 터치 스크린을 직접 조작을 하고 또 많은 그래픽을 통해서 이게 주제가 뭔지 질문의 주제도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출연자들을 그 풀샷, 원샷, 풀샷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자료 화면하고 겹쳐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출연자 말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포맷의 변화가 좀 많이 컸던 것 같고요. 출연자 섭외도 좀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예. 잘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예. 자, 이종구 앵커 또 차정윤 앵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평가원님 어떤 뉴스 아쉬운 뉴스로 꼽아주셨습니까? 네, 저는 2월 2일에 방송된 정부 첫 입국 금지 여야 초당적 대응은이었습니다. 이 대담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현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대책이 과연 강경 대책이냐 아니냐, 또 중국인 입국 제한은 필요한 것이었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방역 대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개편 문제라든가 또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해서 야당에서 내놓은 선거운동 방식 등에 대해서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런 주제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정치 평론가분들이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해서 30분 가까이 정치 공학적인 분석을 내놓는다거나 인상 비평식의 대담을 나누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필요한 내용이었는가, 또 중요한 정보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시청자들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전문성을 갖춘 패널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타 방송사에서 신방과 교수하고 변호사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셔서 이 신종 코로나 관련된 대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송을 보면서 좀 우아스럽다라는 그 생각을 갖긴 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이 변호사님 칭찬 길게 그 답변 자료를 보내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예. 완벽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저도 이렇게 정쟁의 시각보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시청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방향이 훨씬 옳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도 다루고 전국 관련 이슈도 함께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뭐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좀 정보 전달에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변호사님 어떤 뉴스 아쉬운 뉴스로 꼽아주셨습니까? 예, 역시 그 신종 코로나 문제 관련해서 우리 우한 교민들을 격리하는 장소 선정 과정에서 좀 임비 정서를 자극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1월 29일 방송 중우한교민 천안의 격리 반발로 최종 선정 난항 보도를 꼽아왔습니다. 이번 보도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그 국내 송환되는 우한 교민들의 격리 생활 시설로 충남 천안에 있는 정부 시설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지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최종 격리 장소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이어서 이는 그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그 예비 후보들이 우한 교민의 천안 격리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또 그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불러 올라오는 등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시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정부 설명을 믿을지 말지는 나름대로 판단할 문제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님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공 이익에 부합하더라도 자기가 속한 지역에 이롭지 않은 거는 이기적으로 반대하고 보자. 뭐 이런 님비 정서에 영합을 하고 이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우한 교민 격리 장소 선정 지역에서 일부 님비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우선 이 중간 검토 내용이 흘러가는 등으로 해서 혼란을 가중시킨 정부 당국의 그 책임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또 이에 못지않게 설리는 속보 경쟁을 벌여가지고 후보지 간의 갈등 내지는 그 님비 정서를 자극한 언론들의 책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으로서는 그 격리 장소 선정과 그 수용 과정을 뭐 해당 후보자들 간에 뭐 누가 이기느냐, 누가 찍히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간접적인 세력 대결 중계 방송식으로 보도할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정말 전문적인 내용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각 후보지의 시설 현황이 어떻고 주변 지역 사회와의 인접 정도 또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 이런 게 어떤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대안을 좀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식의 문제 의식을 좀 반영해서 보다 좀 책임감 있는 보도가 YTN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언론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저희 YTN도 전염병 관련해서 보도 준칙을 공유하고 이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뭐 좀 와닿는 부분이 설익은 속보 경쟁. 뭐 YTN이 그렇게 했다는 지적은 아니시지만 아무튼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니까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자,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이 속보 경쟁을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리고 어떤 천안과 아산의 갈등, 아산 진천 이쪽에 갈등이 생긴 원인 제공자는 정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천안을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 천안연수원을. 그게 이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발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오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님비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천 주민들한테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응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럼 거기에 반발하는 것을 그걸 어떤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 또 교민들이 왔을 때 또 수용하고 뭐 이렇게 다 이제 천막도 거두고 다들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산 주민들한테 님비라는 용어를 쓰면은 좀 신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물론 지금은 무엇보다 검역과 방역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정부, 언론도 다 힘을 모아야 될 단계인 것 같고 다만 그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었는지는 추후에 뭐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